가열처절하였던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갔으나 오늘도 우리 수령님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군사지휘관들이 많다. 해방된 조국의 첫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남다른 믿음과 사랑 속에 자라난 우리의 주인공도 그런 군사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이다. 와, 날씨도 이런 날에도 꼭 가셔야겠습니까? 오늘은 시험을 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차렷! 군단장 동지 군단 군관강서는 시어타시오. 알았습니다. 시옷! 준비됐어? 죄송합니다, 군단장 동지. 무슨 일이요? 이런 날씨에도 나오실 줄은 모르고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째서요? 선선 형편이 전혀 없이 긴장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리고 오늘 옥수로 쏟아지는 비에 일부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기에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소상동무가?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동문, 이 준엄한 전쟁 시기 할 일이 없어서 덕동고란에서 지휘관들을 공부시키는 줄 알았어? 3월 7일 최고사령부 명령서에 뭐라고 지적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공관들의 재교육 강습만은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즉시 군단의 비상소집 명령을 전하시오. 부대에 돌아간 강습생들을 2시간 내로 시험장에 도착시킬 것. 알겠어? 알았습니다. 폭풍! 저 교실에라도 들어갑시다. 침착하게들 쓰시오. 시간은 많으니까. 좀 봅시다. 상원연대장 동무, 손에 쥔 그 쪽지는 뭡니까? 비밀이 아니라면 읽어보시오. 다들 듣게 말이오. 어서 읽으시오. 지휘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동문아, 내 어깨에 단 별은 장군님의 신임의 표시요. 신임에 대한 보답은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합니다. 동무들, 자리가 빈 병사의 참호는 누구든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사색이 빈 지휘관의 머리는
누구든 대신할 수 없어.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전장에서 후회하지 말고 허심하게들 배웁시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써. 군단장 동지, 부대 지휘관 소일이 철수 만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러? 총참모부 연락공간이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왔어? 안녕하십니까. 총참모부 비상군사회에 군단장 동지도 참가하시랍니다. 정황이 생겼어? 오늘 새벽 전선중부 금천직을 맡고 있던 제54 보병사단의 방어선이 적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그럼 장군동무 사단이? 이번 금천 사태에 대해서 누가 말하겠소? 전선 부참장도무가 말하겠소? 아니면 54사 사단장이 말하겠소? 한해장도로 졸람이 정신 차려. 기울내시오. 연대장 동지, 남식이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연대장 동지, 대장 동지, 경주! 에이, 다른 출로는 없어. 퇴각 명령을 내려. 나순이고 대답하라. 매봉 왜 대답이 없는가? 사단을 파멸해서 구원해야 하오. 여기서 물러나면 사단이 맡고 있는 문천지구 방어전선이 완전히 적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무서운 사태를 생각해봤습니까? 전선 부참문선 동지. 사단장 동지! 사단장 동지! 이원대장 동지가 전설. 뭐라고? 연대장 동무가? 저자는 거요. 놈은 사단자예요. 병사가 아니란 말이오. 동문의 사단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일은 금천지구가 아니라 200km의 전선이 위태롭게 되어. 빨리 퇴각을 명령하오. 책임은 내가 지겠소. 이와 같이 전선 참모부가 의도한 전술적 방안은 방어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의도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쟁 4계단에서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방침은 적극적인 방어전이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요. 물론 제54 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를 비롯한 전선 참모부가 재고시를 바로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미리 막을 수 있는 작전안은 사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작전안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가 하는 거요. 작전적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개 사단의 예비대는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쟁에서
방어전의 기초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세계 전쟁사를 통달했다는 주명이라는 사람이지. 그 작전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게 될 거요. 안서 알았습니다. 54 보병사단장 장호범 동무. 이젠 동무가 말해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단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게 다요? 물론 동무에게 더 이상 사단을 맡기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무는 54 보병사단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사태의 원인을 바로 찾고 제때 수습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안소. 동무들, 보다시피 사태는 매우 엄중합니다. 문제는 교훈을 찾고 제때 수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태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다면 놈들은 이 전선 중부를 뚫고 들어와서 동부와 서부의 전략적인 지탱점들을 장악하여 또다시 50년 가을과 같은 위기를 조성해버리는 아이젠하우의 기도가 실현될 수 있으며 결국 전선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두 대표로 내려가시오. 공습이 끝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겠어.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 면목이 없어. 이지한 그 말이 진심이요? 지금의 내 심정을 영덕 동무는 이해하리라고 믿소. 박영덕 군단장 동지가 여기 계십니까? 그렇소. 곧 갱도로 내려가십시오. 부총 참모장 동지가 기다립니다. 알겠소. 그래, 어떻게 생각하오? 동문 장호범 동무와 군관학교 때부터 잘 아는 사이지. 그에게 다시 사단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오? 아직은 사태 원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서 54사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장호범 동무입니다. 그가 회의에서 그렇게 제기한 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죄책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믿어보자는 거지. 좋소. 이제부터 동문 전선작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소. 제가 전선작전을 연구한단 말입니까? 최고사령관 동측에서 말씀이 계셨소. 그래서 오늘 회의에 수도방위를 맡은 동무를 특별히 참가시켰던 거요. 작전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건들은 주명동무가 가지고 올라왔소. 작전실에서 연구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1951년 2월 19일 감학봉 방어 전투. 제12보병사단 30년대 1대대 2중대 부소대장 중사 강호영이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들 속으로 굴러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영웅칭호를 내신함. (1950년 9월) 포항안강 방어전투. 제12사단 군의소 간호원 조순옥 병사가 반땅크 수류탄 묶음을 안고 적 땅크 밑으로 들어가 폭파함. 영웅칭호를 내신함. (9월 13일) 무명고지 전투. 제1사단 근위 제14보병연대 1대대 2중대 연락병 하사 황순복이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음. 영웅칭호를 내신다. 그래, 어떻소? 연구를 해보니. 감동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훌륭한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옳소. 그들의 위호는 정말 기적적이요. 그런데 실망하게 되는 건 뭐요? 안소.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 그들의 용성에 비해 볼 때 작전상에는 심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전과 전투는 수없이 진행됐는데 붉은 화살표는 거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작전이 피동에 빠져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에 대한 문제란 말이지. 옳게 봤소.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붙이오. 그렇소. 뭐라고? 최고사령관 동지, 최혁철 전화 받습니다. 전선사령부 부참모장 동무가 전선으로 떠났어? 사군단장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 회의에서 그 동무가 적들의 이번 공세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작전안을 준비해놓고도 예비대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했다는데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 총참모부는 전쟁이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 그가 요구한 예비대를 보장해 줄 수 있어? 지금 당장은 한개 사단의 예비대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개 사단이라. 그거야 전선 참모부의 요구에 비해 볼 때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오. 이 보혁철 동무, 지금이야말로 주의관들의 사상과 무리를 가지고 싸움을 할 때요. 오만한 적들의 군사 기술적인 우세를 정치 도덕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타승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요. 그래서 난 전선 참모부에 새 참모장을 파견하자고 하오. 새로운 참모장을 말입니까? 그렇소. 능력이 있고 당성이 아주 높은 동무요. 내 생각엔 박영덕 동무가 적임자 같은데 어떻소? 박영덕 동무를 말입니까?
그래서 전선작전에 대한 연구를 그동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던가? 아마 32살일 겁니다. 아, 그가 이번처럼 큰 작전을 맡아보긴 처음이지. 예, 하지만 잘 도와주면 해낼게요. 우린 이 전쟁을 통해서 귀관들의 담과 백장도 키워줘야. 난 박영덕이 하면 해방 직후 군관학교 때 날 찾아왔던 그때 모습이 잊혀지질 않거든. 그 동물 데리고 30분에 나 내려오도록. 알았습니다. 박영덕 동물을 찾소. 어딜 갔댔어? 어딜 갔댔는가 말이오? 장군님 댁에 아니, 장군님 댁이 뭐 이 군관학교 교장실인 줄 아는가? 호범동무, 이게 바로 동무가 두둔한 박영덕이야. 참, 담도 크지. 그래, 무슨 용건으로 갔댔나? 장군님께 작전 전술 강의를 해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그래,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간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영덕이? 교장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장군님께서 작전 전술 강의를 해주시려 나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어쩌면 동무들은 그리도 철이 없어. 세조국 건설의 중화를 한 놈에 걸머지신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얼마나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동무들은 정말 모른단 말이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악장에 앉아서도 전술사판 앞에 서 있어도 자꾸 장군님 모습이 그리워지고 마음이 끌리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진 절 보고 방앗간에 참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샌님 같은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원수 갚을 욕망 하나로 장군님 군대가 되겠다고 압록강을 건너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헤매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한 탓에 함께 갔던 친구들을 이국 땅에 다 묻고 다시는 호리의 권총을 차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놈이 전설 같던 장군님 이야기 매혹되고 반해서 이렇게 제나라 군복을 입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15년 동안 장군님 설하에서 배웠지만 전 이제야 겨우 첫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를 배우겠다고 맹세한 제가 우리 민족이 나온 위대한 용장의 작전 강의 한번 들어보지 못한다면 이 군관학교 시설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또 나올 때 장군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없었나? 공부를 잘해서 훗날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먼저 찾을 수 있는 지휘관. 아니, 이거 협조단 배우 동무가 우리 군단 집이 어떻게 다 찾아왔습니까? 라경심입니다. 알아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자, 앉으십시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 군단장 동지 고향이 의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방 전에 신문 배달을 하셨죠? 왜 신문 배달뿐이겠습니까? 별의별 마기를 다 했답니다. 그럼 부인의 소식은? 해방 전에 헤어진 후 아직까지 소식을 모른답니다. 예.
배우동문 우리 군단장 동지 내력을 잘 아는구만. 친척이요? 아닙니다. 그분은 절 모른답니다. 그럼 전 안녕히 계십시오. 저 배우동무, 예? 우리 군단장 동지가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오?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마세요. 오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 난 이제 전선으로 떠나오. 우린 늘 함께 다녔으니 이번에도 같이 가야지. 군단장 동지! 군단장 동지! 차를 세워주십시오. 군단장 동지, 군단장 동지, 군단장 동지! 떠나신다지요? 이렇게 떠나시겠습니까? 그렇소. 근데 왜들 모였어? 지금이 어느 때라고? 다들 자기 초소로 돌아가시오. 갑시다. 작별 인사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군단장 동지! 군단장 동지! 동무들, 고맙습니다. 떠나면서 제가 무엇을 부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말해온 것처럼 평양은 조국의 심장이요. 최고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평양을 목숨으로 보호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난 동무들에게 넘기고 떠나갑니다. 상원 연대장 동무. 예. 상원은 군단망호의 첫 관문이요. 잊지 마시오.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제 비록 시험지의 전술 보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썼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제가 맡은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상처자리를 주의하시오. 이롭습니다. 강수도 소장동무, 제가 큰 소리를 친 걸
잊어주시오. 있다니요. 군단장 동지가 가시면 그런 큰 소리 쳐줄 사람이 없을까봐 전 그게 걱정됩니다. 소상동, 평양에 오시면 꼭 들으십시오. 들리지 않고요. 자, 동무들, 우리 잘 싸웁시다. 알았습니다. 군단장 동지. 그럼 난 떠나겠어. 군단장 동지. 네. 저 부관동무, 전선 참모부에 나가면 협수단 공인대를 찾아 라경심이란 배우동무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네, 만나봤는데 혹시 소식을 모르는 우리 군단장 동지 아주머니와 그 어떤 인연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예. 자, 어서 떠나기요. 아니, 어디 가시렵니까?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는 제자를 두고 옛 교장이 어떻게 바래만 주겠어. 동무의 임명을 선포해주고 차후 임무 수행에서 사소한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고 돌아오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말씀이 계셨소. 장군님께서요? 사랑은 그 사랑은 심장에 묵시른가 인생길 따라 소녀 비춰주는 햇빛이란가 이거 벌써 출출해 난다. 부관동무, 뭐좀 먹을 게 없어? 왜 없겠습니까? 주먹밥에 김치까지 있습니다. 그거 좋구만. 우리 주먹밥 한 개씩 할까? 부총 참모장 동진 제가 중임을 감당해내겠는지 불안하지도 않습니까? 옛말에 자랑이 많은 사람을 보고는 마음을 못 놓지만 근심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시름을 놓는다고 했어. 걱정을 하는 동물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만. 그저 낙동강에서 54사를 이끌고 오던 그때처럼이라면 돼. 오늘 아침에도 장군님께서는 동무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일을 해고하셨어. 그땐 정말 그 누구도 54사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오죽했으면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54사를 조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선인민군 54 보병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시위하자고 제기를 했다가 장군님께 호된 비판을 받았겠어. 그게 50년 가을이었지.
낙동강. 남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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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대답은 대답하라. 어디 있는가? 왜 대답이 없느냐? 나봐라. 나봐라. 나대동가 어디 있는가? 낙동강 어디 있는가? 대답하라. 낙동강.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계속 찾으라요. 네. 낙동강, 나대동강, 낙동강, 낙동강 어디 있는가? 대답하라. 나대동강 수신. 소식이 없어? 9일 새벽 전파가 나른 뒤로는 아직. 통신 자료입니다. 뭐요? 적들은 지금 조선인근 54 법영사단이 완전히 파멸되어 종말을 거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계속 찾소. 이때에 속도를 높이시오. 아, 빨리. 힘들어 내요. 사단장 동지, 마쳐 열으십시오. 내 걱정은 말고 대원아 돌아봐. 알겠습니다. 사단장 동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즉시 잠대만 능선에 진지를 굴소라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공산군 54사 전병들, 당신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완전히 포위되었다. 소환하라. 소환하라. 갈 길은 소환길이다. 소환하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계속 해보. 알았습니다. 동문 54사 군인들의 위운을 찍으려 왔어? 아니면 이 박영덕 얼굴을 찍으려 왔어? 당장 전사들을 찾아가시오. 섭섭합니다. 저도 이 전쟁에서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역사와 후대들 앞에 사단장 동지를 포함한 54사 군인들의 전투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장 동지. 동문 군사규정도 모르어? 사단장 동지, 정찰 중대장 마상철 만날 수 있습니까? 마라. 지금처럼 출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도 사단장 동지가 준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까? 난 새로운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알았습니다.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동문 언제까지 따라다닐 작정이요? 무관동무, 이름을 당장 내보내시오. 좋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서 책임질 줄 아십시오. 정말. 안 되겠습니다. 담이 그렇게 작았어야. 아바인 건 뭡니까? 뒤에서 도와줄 것처럼 술술 부추기더니 맥도 못 치면서. 아? 네, 다시 돌아봤는데 사단이 다 빠지긴 틀렸습니다. 하지만 미진 싸움은 하지 않았죠. 단숨에 북상해서 인천에 상륙한 놈들과 합세하려던 저 미 1군단 놈들이 보름 동안이나 여기서 발목을 잡혔으니까요. 문제는 이제부터요. 어쩐지 출출하다 했더니 자,
아바이도 함께 합시다. 제 몫은 처리했습니다. 아, 어서들 드십시오. 예. 한 개 대대만이라도 살려내야 하지 않겠소? 어떻게요? 승인해주고 내가 사단을 책임지고 여기에 남겠소. 신통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 허범동문 영웅이 되고 난 무졸 장군이 되라는 거요? 아니, 지금이 어디 농담할 때요? 사단장만이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할 게 아니오. 병사들이 없는 지휘관에 살아선 뭘 하겠어. 지휘관이 있으면 병사들은 있기 마련이오. 그런 견해를 가지고는 부대를 구출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방 전에 늘 눕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 눕고 죽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며 이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최고사령관 동지 앞에 병사들의 운명을 책임진 지휘관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또 설사 죽는다고 해도 장군님 품에 안겨서 숨지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부대를 포에서 구출할 방도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다시는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당신들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유엔군의 기본 식단은 청천강림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살피려는 아니 사단장 동지가 사단장 동지 왜 이러나? 자, 한 번 더 힘을 내소. 알았습니다. 야, 법영 친구들! 야, 사단장 동지를 못 봐서? 사단장 동지? 사단장은 왜 쳤나? 내 만나서 한마디 해주자는 거야. 사단장이 뭘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우리 사단장 동지가 진짜 싸움꾼인 줄 알았더니 샌님이야, 샌님. 글쎄 처녀처럼 부끄러움을 타는지 용화 찍으러 왔던 차령관 동지를 막 내쫓았다는 거야. 그것도 배녀까지 포기해서. 그야 젊은 사단장이 제 얼굴을 나타내기 싫으니까 그랬겠지. 차, 이 친구도 갖고 같은 사람이구만. 왜 사단장 자신부터 제 얼굴을 크게 찍어서 최고 사령부에 보낼 생각을 못하는가 말이야. 그건 왜? 왜라니? 내가 사단장이라면 그 생각부터 했겠어. 자나깨나 사단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필름에서나마 살아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걸 보시오. 적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54사는 살아있어. 박영덕 사단은 무사단 말이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닌가 말이야. 안 그래, 법영 친구? 이제 머리 진짜 사단장 감은 동물어구만. 이 친구가 이거 사람을 볼 줄 아는데? 장군감이란 말이지. 이름이 뭐요? 울지문덕 장군이요. 동무 이름은 뭐요? 난 샌님이요. 어? 아니, 전서파운지 용서하십시오. 두고 보자. 내 어느 때는 동맥에 제일 큰 처벌을 주지 않나? 그게 뭔 내 잘못입니까? 자, 그만 노릇고 힘을 내서 끌어올리자고. 알았습니다. 자, 하나, 둘. 전사들은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사단장이라는 난 영차! 영차!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처절을 시키겠다고 합니까? 글쎄, 그야 가봐야 알지요. 실수다. 내가 무슨 54사 사단장의 직속 부하인 줄 아시오? 오라가라. 그러면 됩니까? 아무리 영화제인 어릇을 하다가 군복을 입어서도 왕별을 단 어른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지요. 무섭지 않수다. 그 젊은 사단장에게 전달하시오. 별은 작지만 이 종군 촬영관은 보이성 명령서에만 복종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단장이 못하는 비행기, 땅구, 군함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큰 길에서 매 맞고 뒷골목에 가서 우른다더니. 안 됐습니다. 보이성에서 파견한 동지를 이렇게 오라가라 해서 앉으시오. 저 임무는 늘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헐지 않은 직업이구만요. 용서하시오. 아까는 큰 소리를 쳐서 안 됐습니다. 난 전사들한테 비판을 받고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말씀하십시오. 사단장의 어떤 모습을 찍겠습니까? 그게 진실로 하는 말씀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만, 대신 동문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합니다. 예. 사단장 동지, 왜 초만이 이런 때 사단을 떠나는 겁니까? 전 못 가겠습니다.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누가 죽는다는 거요?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54사 군인들의 모습이 찍힌 그 필름이 최고사령부에 가 닿아야 합니다. 이건 내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병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요. 사단장 동지, 출발 준비됐습니다. 편지는 썼어? 예. 수고스러운 대로 전선참모부 군의서에 들려 지혜선이라는 동무한테 좀 전해주시오. 이 동무의 약혼녀라. 예. 출발하시오. 동무를 위한 돌파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사단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떠나시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아니, 전 일 없습니다. 가는 길이 더 어려울 겁니다. 사단장 동지. 자, 어서 떠나시오. 속도 빨리. 그러니 박용덕 동무는 무사하단 말이지. 예, 종군 촬영과 동무가 떠나올 때까지는. 예. 이 동무가 54사에서 들어온 종군 사령관 동무요? 그렇습니다. 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 알만한 동무로구만. 내 고향 영화에 나왔지. 그 동문 배우가 아니라 촬영가입니다. 예. 아무튼 내 고향 영화를 만드는데 참가했겠지. 그것 보라고. 그래,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말 좀 해보. 지금 사단 형편은 어떻소? 지금 사단 형편은 아군의 후퇴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 1군단을 견제하던 54사는 놈들의 완전 포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마상철 도무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혜선? 지혜선이가 누구요? 좁니다. 아, 그렇소? 그래서 54사의 소식을 수물죽이고 들었구만. 애써 낭군님의 소식을 두고 누구보다도 속을 태웠을 텐데. 혜선이 가슴 저이며 기다리고 있을 혜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내 마음은 괴롭지만 달리는 쓸 수 없어. 아마도 이 편지는 우리들의 마지막 작별의 인사로 될런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비관하지 않소. 필요하다면 온 사단이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마지막 육탄으로 될 것이오. 잘 있어, 혜선이. 부디 행복해 주오. 그만두십시오. 또 넘어질 텐데요. 또 세우지. 그래, 떠났어? 예. 2시간 후에는 최고사령부 시사실에 필름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단을 조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지금 조선인민군 54사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똑같은 대우를 가진 새로운 사단을 조직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러니 주명동무 생각엔 54사가 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소? 다른 나라의 전쟁 경험을 놓고 봐도 일단 포위에 든 다음에는 그것을 돌파한다는 것이 거의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대의 대표적 신뢰는 제2차 대전 시기 레닌그라드 봉쇄작전을 둘 수 있는데 무려 900여일간이나 지난 후 내34 땅크 작전을 비롯한 강력한 타격의 외부적인 지원을 받고서야 기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외부적인 지원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겠소? 그건 그 사람들의 경우고 우리 경우야 다룰 수 있지 않소? 계속 찾아보. 알았습니다. 정참부장 동지. 아무리 바빠도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서 벼가오를 끝내야겠소. 알았습니다. 현재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은 123발, 탄약은 3,000여 발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당 한 발도 차례지지 않는 숫자군요. 그렇습니다. 마상철 동무. 예? 보고하시오.
오늘까지의 정찰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적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장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2mm 곡사포 50문, 155mm 병사포 46문, 6공포 150문, 그 밖에 중당포 30대, 장갑차. 알아? 누가 그따위 숫자나 보고 하라는 건가? 진짜 맨주먹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적들의 무력을 시위하자는 거요? 그러지 마시오, 참모장동. 그 숫자 내가 요구한 겁니다. 사단에 차오 임무를 하달하겠습니다. 이 시각부터 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병정에 관계없이 적군 포병학을 공부하겠어. 교원은 보연대의 지휘관, 하사관, 병사들이요. 그러니 적의 포를 이용하자는 겁니까? 장군님께서 항일무장 투쟁식에 조직 주의하신 경박호 전투나 록산 전투처럼 하자는 겁니다. 이러시오. 먼저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 포화력으로 적들의 장갑차와 땅끝 직결처를 타격합니다. 놈들의 주의가 그리로 쏠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자동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결사대가 일체 사격으로 적의 포진지를 향해 돌입합니다. 물론 여기엔 사단 쪽으로 제일 날파람 있는 동무들을 망라시켜 결사대의 뒤를 따라 포사격을 할 수 있는 전체 전투원들이 일제히 돌격하여 일거에 적의 포진지를 장악합니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놈들은 지금 기고만장하여 우리들을 놓치고 있어. 우린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 알았습니다. 빨리 쳐. 다음 쪽.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포의 구조와 사명은 이상과 같습니다. 철검탄 한 발! 펀! 아이씨! 과연! 시간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불사대 앞으로!
다 온전히 탓이야. 종군 차림과 동지를 붙잡아 둬야 하는 건데. 글쎄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깜짝같이 빠져나올 줄이야 저 친구들 생각이나 했을까요? 적 포진지를 타고 왔는 통쾌한 장면을 찍었으면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건데. 이루 말할 수 없지. 야, 모른 소리 말라고. 밤에는 직진을 못해. 온진이, 내 고향에서 유격대에 나간 관필이가 밤중에 애인 만나려는 장면을 못 봤어? 그건 어떻게 찍었어? 그건 어떻게 찍었어? 분명 정군 차림과 동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괜찮아. 여기선 아직 웃음소리가 다 나오고 구성마차에 실리지 않겠거든 힘들을 아끼요. 휴식 명령을 내리려면 아직 멀었어. 휴식이야. 최고 사령부에 가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해야죠. 자, 동무들 빨리 나고 치자고. 우리 사단을 찾는 통신대 전우들의 꾀꼴새 같은 목소리가 더 치기 전에. 일중대 대대장 동무. 예. 행운 속도를 더 높여야겠어.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갑자기 벙어리 사춘야도 된 게 아니여? 어제부터 말 한마디 없으니. 자체 검토 중이요. 믿어지질 않소. 내 허범농 성격을 몰라서. 말 좀 해줘. 사단장 동무나 내나 똑같이 배웠는데 난 왜 그 우물 속에서 산바닥만한 구멍도 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요? 자체 검토를 한다면야 답이야 스스로 찾아야지요. 원진이. 잘하고 원진이. 원진이. 원진나무. 원진이, 무슨 일이요? 너무나 지친 것 같습니다. 부상병들이 있는 마차로 보내시오. 알았습니다. 원진이. 괜찮습니다. 깜빡 전화 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일어서지 못하오. 쓰러지는 병사들은 부축해서라도 극복하시오. 휴식은 이 지대를 지난 다음에 하겠어. 알았습니다. 사단장 동지. 사단장 동지. 정찰전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상철 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중상입니다. 뭐라고? 상철 동무. 사단장 동지. 정찰 보고는 받았어. 춘천이라지. 증강된 기갑 부대입니다. 휴식 명령을 아니 수경 명령을 내리시오. 알았습니다. 부대 선! 연대 선! 연대 선! 연대 선! 잘 익었구만요. 뭐라고? 감자구에서는 날 따를 사람이 없다니. 다람쥐가 군밤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 입안에 대지 않게 아이고, 슬슬 굴리면서 먹으라고. 가만, 사단장 동무가 보이지 않는다. 사단장 동무, 웬일이요? 오늘은 영덕동무답지 않구만. 여기까지 와서 막상 행군망령을 돌리자고 하니 생각이 많아지는군요. 최고사령부로 단숨에 달려가서 도착복을 올리자고 약속한 전사들이 아니요. 그 때문에라면 애당초 그런 결심을 하지 말아야지요. 전사들도 지쳤고 한시 앞비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병사들이 있지 않소. 마상철이랑. 난 여태 영덕동무가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찬송한단 말이지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가 사단을 정렬시키겠습니다.
아직은 푹 쉬읍시다. 알았습니다. 아니, 최고사령부를 거쳐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게 말이야. 야, 난 일어설 맥도 왜 이렇게 꿈을 꾸리는 거예요? 연대장 동지, 저희를 뚫고 단숨에 달려온 그 정신은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는 게 아니오?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아닙니까? 게다가 또 뭐예요? 최고사령부로 거쳐가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병사들의 사기가. 아니, 여기에 그런 감상적인 것이 무슨 상관이요? 명령이면 집행해야지. 빨리 나가시오. 연대장 동무. 예. 그러지 마시오. 사단을 정렬시키시오. 알았습니다. 동무들! 난 동무들의 심정을 압니다. 동무들이 무슨 힘으로 결사적으로 싸워 포위를 뚫고 나왔으며 무슨 희망으로 휴식도 없이 행군해 왔는가를 잘 압니다. 하지만 난 동무들을 믿고 사단의 행군 방향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찰에 의하면 여기서 멀지 않은 춘천에 적들의 기계화 부대가 직결되어 곧 청천강 이북 작전지구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최고사령부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동무들! 대답해 보시오. 우리가 이런状況을 알면서 그냥 지나가야 하겠는가? 지쳤다고 싸움을 피해야 하겠는가? 사단장 동지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다만 장군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한시 앞이 가야만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서 이젠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다면 낙동강에서 쓰러진 동무들이 전우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포위를 뚫고 나온 것은 자기 목숨이나 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부지런히 같이 살아온 우리를 사람으로 키워준 그 고마운 동무들, 춘천을 치고 최고사령부를 보위하자! 부총참모장 동지. 소식이 왔어?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4사와 통신이 회복됐어? 춘천에 있는 적들의 야전 방송국을 점령하고 거기서 지금 사단장 동무가 직접 방송에 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모든 통신대에 알린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모든 통신대에 알린다. 나는 제54 보병사단장 박영덕이다. 즉시 최고사령부에 보고해달라. 이 방송을 들은 즉시 최고사령부에 보고해달라. 54사는 살아있다. 사단의 차후 행동은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다. 사단의 차후 행동은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다. 사단은 춘천을 공격하여 오늘 새벽 현재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제54 보병사단은 살아있다. 사단은 춘천을 공격하여 오늘 새벽 현재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사단의 차후 행동은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다. 사단의 차후 행동은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다. 제54 보병사단은 살아있다. 사단장 동지 적들입니다. 걱정할 건 없어. 해산종 놈들일 거야. 돌아가겠습니다. 네.
썼소. 비판서를 썼는가 말이요.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쓸 수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쏘. 동무가 뭘 잘못했고 왜 그런 분별 없는 행동을 했는가를 잘 검토해가지고 다시 오우. 들었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정참모에 호출돼 왔으며 비판서를 써야 합니까? 예? 그러니 동문 아직도 자기 과오를 모른다는 거요? 안 써. 최고사령관 농측에서 동무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가는 알고 있어? 압니다. 필름에서 살아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신 그날부터는 1시간에 한 번씩 전방지휘소에 전화를 걸어오셨단 말도 들었겠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잘못을 모르겠는가? 누가 동무도로 춘천을 공격하라고 했어? 에? 누가 사단장 자신이 직접 적들의 야전 방송국에까지 들어가라고 했는가? 동문 장군님께서 박용덕이란 지휘관을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정말 모른단 말이오. 압니다. 하지만 달리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일 낙동강까지 나갔던 인민군 협조단의 배우였거나 정참모부의 연락 공간이었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비판서도 쓰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전 지휘관입니다. 사단장이란 말입니다. 장군님이 그립고 최고사령관 농지가 배웠고 싶다고 저저마다 고스란히 들어온다면 여기 최고사령부 대모는 누가 지킵니까? 중장동지였다면 울바자가 넘어진 집으로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최혁철입니다. 박영덕이 거기 있어?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 농지. 지금 뭘 하고 있어? 비판서를 지우고 있습니다. 비판서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장군님께서 영덕동무를 기다리시며 적게 애를 태우셨습니까? 그래서 제 좀 그래, 비판을 접수하오? 비판은 되려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전화를 좀 바꿔줘. 알겠습니다. 봤어. 안녕하십니까, 최고사령관 동지. 박영덕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영덕이, 혁철 동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뭐가 죄송하단 말이오. 동지들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는 주의관이. 전쟁이 일어나서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강건 동무를 잃고 최춘국이도 잃고 이제 또 동무들을 잃는다면 난 누구와 함께 이 전쟁을 하란 말이오. 어서 부총참모장과 같이 오라고. 예. 이 설날 아침까지도 내가 동무들을 기다려야겠어.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동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아침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는 동무를 수도방위를 맡은 제4군단의 군단장으로 임명했으며 중장의 군사 칭호를 수여할 때 대해서 결정했어. 최고사령관 동지, 고맙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은
묵시론가 인생길 따라서며 비춰주는 햇빛이론가 시련 가는 길 저간대도 그 햇빛 안고 가리라 장군님 사랑 내 운명에 이빨이요 부총참모장 동지, 제 언제나 낙동강 시절처럼 싸우겠습니다. 정령 군가동무들, 위임에 위하여 오늘 아침 있은 군사위원회의 결정을 알리겠소. 금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집된 군사위원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제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박용덕 동무를 새로운 전선참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시각부터 금천 사태가 회복될 때까지 전선작전에 대한 일체 책임은 전선참모부가 지게 될 것이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주께서는 동무들이 새 참모장을 잘 도와서 최단 시일 안에 금천 사태를 수습하고 전선의 위기를 바로잡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면서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의도에 맞는 새로운 작전안을 구상하여 속히 보고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소. 부참모장 동무. 부참모장 동진, 방금 도착한 한계 연대의 작전 예비대를 54 법영사단이 맡은 금천지교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 현지로 나갔습니다. 신임 참모장 동무, 임무 수행에 착수하시오. 알았습니다.